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네랄 볼펜입니다. 주택을 내가 한 채 보유한 상태에서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주택을 추가로 상속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데요. 그 2주택자들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 이게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항에 있는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인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규정을 한번 볼게요.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 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일반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게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규정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2009년 3월에 취득한 A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었고요. 2015년 8월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B주택을 내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B주택 한 채만 상속받았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제 B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3년 이내에 A주택을 처분하잖아요. 그러면 이 A주택은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은 정전주택 보유자가 1년 이상 경과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금은 조정 비조정 상관없이 다 3년으로 바뀌었죠. 3년 이내에 정전주택을 처분하면 정전주택은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가 가능한데요. 이 사례는 지금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럼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는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도 불구하고 이 A주택이 비과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비과세가 될 수 있는 거냐? 내가 A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5년 8월에 B주택을 상속받고요.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하던 이 A주택을 처분한 경우에 이 상속주택은 내가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부득이하게 취득한 거기 때문에 이 경우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하던 A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해 줍니다. 즉 없는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A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게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항에 있는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규정이에요. 이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반드시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하던 일반 주택을 팔아야 됩니다. 이 규정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 A주택과 B주택의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경우는 이제 여기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지금 좀 전에 설명드렸던 사례하고 순서만 바뀐 케이스입니다. 내가 2012년 3월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무주택 상태에서 A주택을 먼저 상속을 받았고요. 그 다음 2015년 8월에 B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상속주택을 취득한 다음에 일반주택을 취득한 케이스예요. 우리 방금 앞에서 봤던 사례는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을 받은 케이스고요. 순서가 바뀌었죠. 이랬을 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냐? 이 사람은 지금 상속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B주택을 취득했는데 이 B주택을 취득하게 되면은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가 아니면은 B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산 거죠. 즉 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은 비과세를 적용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그 조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항 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던 자가 일반주택을 팔고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괄호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은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하던 주택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즉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은 이 상속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하던 일반 주택 팔 때만 이 상속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거다. 요 케이스. 상속을 먼저 받고 일반 주택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에는 요 일반 주택이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하던 일반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일반 주택을 팔고 비과세 판단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일반 주택은 양도세가 과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은 반드시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하던 일반 주택을 팔았을 때만 이게 비과세가 적용되는 거고 상속을 먼저 받고 그 다음 일반 주택을 취득하면은 이 특례가 적용이 안 된다는 점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서 또 유의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이 특례는 선순위 상속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한 채 상속해 준 게 아니고 여러 채 상속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해 준 모든 주택을 다 주택수에서 제외해 줄 거냐? 아니면은 그 중에 한 채만 제외해 줄 거냐? 정부는 그 중에서 한 채만 제외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부모님이 이제 여러 채 주택을 상속해 줬다. 그러면은
어떤 주택을 특례를 적용해 줄 거냐, 즉 주택수에서 제외해 줄 거냐, 이걸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 순서가 여기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기간이 가장 긴 주택. 두 번째는 부모님이 한날 한시에 두 채를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근데 만약에 거주한 기간도 똑같거나 아예 둘 다 거주를 안 했다. 그러면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거주하던 주택. 이것도 없다. 그러면은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근데 실무적으로 부모님이 한날 한시에 두 개를 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피상속인의 소유 기간이 가장 긴 주택. 여기가에서 거의 결정이 납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의 소유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선순위 상속주택이라고 불러요. 이 선순위 상속주택만 상속주택에 대한 일시적인 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해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갑이 2009년 3월에 A주택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8월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상속이 개시가 됐는데 돌아가신 부모님이 주택을 두 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B주택과 C주택. 이 B주택과 C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내가 상속받은 상태에서 자녀가 A주택을 처분하잖아요. 요 A주택을 처분하고 비과세부를 판단할 때 이 두 채가 다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건 아니고 이 중에서 선순위 상속주택 하나만 제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 B주택은 부모님이 2008년에 취득했고 C주택은 부모님이 2015년에 취득한 주택이에요. 보유기간이 더 긴 B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이 되잖아요. 만약에 이 자녀 갑이 요 B주택을 상속을 받았다. 그 상태에서 A주택을 처분하면은 이 B주택은 선순위 상속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A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자녀 갑이 B주택과 C주택 중에 뭘 상속받은 거예요? 지금 C주택을 상속받았잖아요. 근데 C주택은 선순위 상속주택이 아니죠. 자녀가 보유하고 있는 이 A주택을 처분하고 비과세부를 판단할 때 C주택은 선순위 상속주택이 아니니까 주택수에서 제외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A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C주택이 후순위 상속주택이라 하더라도 C주택을 상속받고 3년 이내에 A주택을 처분하면은 가분 비과세 받을 수가 있어요. 일시적인 주택으로. 그렇지만 이 케이스는 지금 C주택을 2015년 8월에 상속받고 3년이 지난 2023년 2월에 A주택을 처분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A주택은 비과세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주택을 상속받을 때 자녀들이 이제 협의를 할 거잖아요. 그때 이 갑은 비과세를 받고 싶으면은 B와 C 중에 어떤 걸 상속받았어야 되는 거냐? B주택을 상속받았어야 되는 겁니다. 선순위 상속주택이니까. 그리고 자녀 을이 C주택을 상속받았으면은 자녀 갑 입장에서는 선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인 비과세가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A주택을 처분하고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B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니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 케이스에서는 자녀 갑이 C주택을 상속받았으니까 즉 후순위 주택을 상속받았으니까 이때는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인 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안 됩니다.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는 굉장히 유용한 제도인데요. 다른 특례하고 이제 중첩 적용돼서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게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하고 중첩 적용되는 케이스예요. 이 사례를 한번 봐볼게요. 지금 납세자가 A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2015년 8월에 B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B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선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A주택을 처분하면은 요 B주택은 없는 걸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A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했습니다. 요게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특례죠. 그런데 요 상태에서 납세자가 2023년 2월에 C주택을 취득하려고 그래요. 지금 주택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금매가 하나 나온 거예요. 이런 금매는 자금 여유가 되면 사면 괜찮겠죠. 사는 순간 어느 정도 안전마진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납세자가 A주택과 B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 A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면은 혹시 이 비과세가 틀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걱정이 돼서 C주택을 못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케이스에서는 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A주택이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하던 일반 주택이잖아요. 그래서 이 A주택을 처분하고 비과세부를 판단할 때 이 B주택은 없는 걸로 봅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C주택을 하나 더 산 거잖아요. 그러면 A주택이 종전주택, C주택이 신규주택이 돼버려요. 그러면 A하고 C는 무슨 관계가 되는 거냐?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규주택 취득할 당시 정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일시적 이주택 기간이 3년이잖아요. 그래서 이 납세자는 C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A주택을 처분하면은 A주택은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와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특례에 중첩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사례에서 지금 A주택을 2023년 8월에 팔았다고 가정했는데 C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만 A주택을 처분하면은 이 A주택은 두 가지 특례의 중첩 적용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상속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특례가 중첩 적용되는 케이스입니다.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특례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특례가 뭐냐? 종전주택 보유자가 1년 경과한 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조합원 입주권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면 그 종전주택은 비과세를 적용해주죠. 이게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3항에 있는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특례고요. 종전주택 보유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 지나서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입주권이 나중에 주택으로 준공된 날, 그날로부터 이번에 개정이 돼가지고 3년 안에만 종전주택을 팔면 먼저 비과세를 해주고요. 이때는 사후관리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입주권이 주택으로 준공된 날로부터 3년 안에, 이것도 2년이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돼가지고 3년으로 바뀌었죠. 3년 안에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고 그 집에서 1년 이상 계속 가서 거주하면은 비과세 해주는 특례. 이게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특례입니다. 근데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특례와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중첩 적용이 되면은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말인지 좀 내용이 어렵죠? 제가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납세자가 정전주택 한 채 가지고 있었고 2015년 8월에 B주택을 상속받았는데 이 B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입니다. 이 상태에서 A주택을 팔면 이제 비과세가 된다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사람이 2023년 2월에 C주택을 산 게 아니고 C입주권을 샀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그러고 나서 3년 안에 A주택을 팔았어요. 이 경우에도 비과세가 되는 거냐? 지금 납세자가 두 채 A주택과 B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비과세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추가로 아주 저렴한 시세보다 한 1억 정도 싼 금매가 나온 거예요. 나는 이 입주권을 살 능력이 충분히 된다. 그걸 취득하면은 안전마진 1억을 확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A주택의 비과세가 틀어질까봐 이 C입주권을 못 산다. 이런 분들도 가끔 계시거든요. 근데 이 사례에서는 C입주권을 취득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하던 일반 주택을 팔고 이 일반 주택의 비과세부 판단할 때 B주택은 제외가 된다는 걸 이제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A주택 하나만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1년 이상 경과한 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조합원 입주권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A주택을 처분하면은 A주택은 비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이 3항의 특례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상속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특례의 중첩 적용으로 A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C입주권 취득하고 3년이 지나서 A주택을 팔아도 비과세가 되는 거냐? 비과세 된다고 그랬죠? 근데 언제까지 팔아야 되는 거냐? 이 C입주권이 나중에 주택으로 준공된 날, 그날로부터 몇 년 안에 팔아야 된다고요? 이번에 개정이 돼서 3년 안에 A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먼저 적용이 되고 이때 사후관리가 있다고 그랬죠. 이 C입주권이 주택으로 준공된 날로부터 3년 안에 전 세대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서 그 신규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면 사후관리도 끝납니다. 이상으로 이제 상속주택 특례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 상속주택 특례는 이미 이제 상속받은 분들도 알고 계셔야 되지만은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이 주택이 부모님이 이제 여러 채 가지고 계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각 상속주택을 누구에게 배분해서 상속을 받는 게 현명하냐 이런 걸 판단할 때도 이 상속주택 특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를 할 때는 꼭 상속세만 염두에 두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까지 감안하셔가지고 이 상속주택을 누가 상속받을 건지 의사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신고를 할 때는 상속세뿐만 아니고 양도세까지 잘 아는 세무대리인을 찾아가셔서 상담을 하고 신고를 하시는 게 유익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